미리 하시는 게 맞다. 아, 이제 막 째려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터치 골드님하고 복분자님을 모셨습니다. 좀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사실은 오늘 진행을 복분자님이 하신다 그래가지고 농담이었죠. 아무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본인 소개, 나는 네. 이런 거 했고 소개. 아 그러니까 사회를 보는구나. 이런 사회였구나. 좋았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서 과장님 수업 11기 수업 지난해 2022년 10월 달 듣고 그리고 올해 1월 달에 대표님 월백반 테스트반 듣고 지금 몇 달 차죠? 5개월 5개월 차? 5개월 차. 5개월 차. 수업 시작으로는 5개월 차. 이커머스에 뛰어든 여자 대표 터치골드라고 합니다. 그 공방이 터치우드, 공방 이름이 터치우드였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래서 급하게 닉네임을 지어야 되는데 뭘 짓지 하다가 내가 지금까지는 좋아해서 했던 일이 그 터치우드라는 공방을 이제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그것보다 좀 돈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좀 생겼으니까 나무는 덜 만지고 이제 아니요, 골드를 좀 그게 만져보겠다. 아니라 나무는 여전히 하지만 연결해서 그런 일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이름을 급하게 짓긴 했는데 어쨌든 터치 우드가 아닌 터치 골드 그러니까 좀 경제적인 부도 조금 생기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보자 해서 터치 골드라고. 일명 마이다스. 만지면 다 골드가 되는 터치 골드. 복분자님은? 네, 복분자입니다. 아 그렇게? 오늘 이상하게 나가는데 이거 진행이? 난 뭐가 돼요? 열심히 설명. 저도 터치 골드님하고 같이 이제 1기 테스트 반 수업을 듣고 열심히 지금 셀러 활동을 하고 있는 복분자라고 합니다. 아 이분만 보면 왜 이렇게 자꾸 웃음이 나는지 모르겠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한 거예요? 복리부자, 분신부자 이렇게 얘기했었나요? 네. 그렇죠. 갑자기 이제 부끄러워진 거예요. 그때는 자신 있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니 부끄러운 거예요. 그건 그때도 아니었어요? 살짝 부끄러웠어요. 아 그래요? 네, 처음에 이름을 지을 때는 되게 뿌듯했는데 정말 배우고 싶어서 그랬는데 괜찮습니까? 지금 많이 배웠잖아요. 네, 만족하십니까? 아, 복분자라는 이름에 뭐 사실 두 분은 자랑스럽죠. 네. 자랑스럽고 뿌듯함이 저한테 네. 많이 채워지고 아, 있죠. 그래요? 참. 저희가 감사한데. 그러면 최근에 이전 영상에서는 잠깐 이렇게 수강 이후에 이렇게 달릴 거야. 그래서 조금씩 이제 변화되는 걸 보여줬는데 그러면 지금 5월 기준 매출부터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기준으로 어떤 변화가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어려움이 있었는지 이런 이야기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부터 할까요? 복분자님부터. 네. 지난달 매출이 어느 정도 됐죠? 5월달 기준? 5월달에 5,600? 5,600. 네. 지난번에 저한테 알려준 것보다 많네요. 그때 이제 좀 지났으니까 얼마리 안 됐으니까 그러면 5개월 됐어. 만 4개월 만에 지금 5,600만 원인데 복분자 대표님은 특이한 게 성장 속도가 또 재밌어요. 재밌어요. 급격하게 늘어났거든. 그래서 1월 달부터 쭉 얘기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1월 달에 얼마였죠? 노트북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머리 없어요? 머리에 대충 있는데 대충 얘기하면 됩니다. 살짝 풀었고. 보세요. 지금 보고 오세요 그냥. 머리 없어? 머리 없어요. 요즘에는 그때 300 그랬어요. 그랬던 것 같은데. 1월 달에 매출 1월 달 1월 매출 500. 500. 2월 달은요? 880. 880. 3월 달은 1150. 1150. 4월 달은 1500. 1500. 5월 달이 5600. 몇 배 성장한 거예요, 지금? 자, 보자. 그 복분자님은 지금 성장 속도가 지금 4월 달 대비해서 거의 한 3, 4배 지금 성장을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6월 달 메인 여름 트래픽까지는 아이템이 5월 말에 지금 터져가지고 터졌는데 비하인드는 좀 이따 듣는 걸 하고 사실은 그래프 상으로 볼 때는 6월 달에 억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네.
다가가고 있나요? 아,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주춤하고 있어요? 네, 네. 아, 그러면 그 어려운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네. 아, 성장 속도는 장난이 아닙니다. 거의 이렇게 가고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죠?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상품을 이제 3개를 이제 하고 있죠. 상품 3개로 메인이 이제 3개죠. 이제 나머지는 구매 대행을 하면서 이제 소소하게 들어오는 갑자기 제품들이 아픔이 있고, 막 그 이제 구매 대행 상품 하나, 그 다음에 국내 제품 이제 위탁 제품 2개 이렇게 이제 거의 메인으로 지금 가져가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뭐 구대하면서 한 몇십만 원 정도 이렇게 그냥 계속 주문 들어오는 거 챙겨가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뭐 지난달까지는 이제 구매 대행 제품 하나, 그 다음에 위탁 제품 1개 그렇게 이제 하고 있다가 이제 5월 중순, 5월 한 10일 정도에 이제 여름 시즌 상품 준비하면서 이제 올리기 시작해서, 그러다가 이제 5월 말쯤에 이제 상품이 급격하게 이제 팔리는 걸 경험을 하면서 이제 매출이 좀 성장을 하게 된 그런 케이스죠. 그러니까 사실 그게 6월부터 여름 트래픽이 시작하거든요. 이제 인제 시작하는 건데 초반부터 지금 찍고 시작하기 때문에 네. 기대가 됩니다. 근데 무슨 아픔이 있었길래 이렇게 아픈 느낌이 전해져 올까? 이제 초반에 이제 어. 제 기준으로는 이제 많은 발주량을 이제 받다 보니까 그 발주량을 업체에서도 이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업체들로부터 이제 발주를 받으니까 그 배송 지연이 이제 걸리더라고요. 배송이 지연되고 택배가 이제 가고 나서 이제 이 제품들이 물량이 많으니까 또 반품량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반품률은 퍼센트니까 네, 한 10% 정도 돼요. 10% 반품률이면 높은데요? 네. 머리 아팠겠는데? 그래서 지금 CS랑 구매 대행에서 또 치고 들어오는 경쟁사가 또 있어가지고 CS 재직권 신고. 아니 뭔가 안타까워야 되는데 왜 웃기지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안타까워해야 되는데 진짜. 그러니까 안타까워야 되는데 자꾸 웃음이 나서 미안합니다. 힘든 6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6월 달에 그러면 반품 때문에 반품도 힘들고 또 이제 지재권 풀어놓으면 또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또 매칭을 걸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1페이지에 잘 파는 상품으로 등록되는 순간부터는 전쟁터입니다. 네. 얼마 전에 제 스토어를 그대로 긁어가지고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리셀러인 것 같아요. 제 스토어를 긁어가지고 막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떠 있길래 이게 뭐야 해서 들어가 봤죠. 그랬더니 지재권에 안 받게 딱 썸네일만 따가지고 네. 그 다음에 눕기 딴 사진들만 해가지고 딱 내 상품을 팔더라고요. 바로 날려줬죠. 신고해가지고. 그래서 스토어가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잘 파는 사람들이 눈에 띄면 나머지 경쟁자들이 계속 뜯어먹으려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의 섭리죠. 네.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모든 게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것 또한 새로운 경험점이다. 일단 진입해보니까 네. 그런 경쟁 구도에 대한 이제 타격도 받고 남들의 침략도 받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 방어력을 기르는 게 좋아요. 방어력. 네. 이제는 뭐 어떻게 좀 방어를 해야 될까. 계속 이제 그 고민을 해야 되는데 또 반품 지역에 빠지다 보니까 거기에 또 신경 쓸 여력은 없고. 몸이 하나니까 네. 이제. 근데 잘하고 있어서 다 겪는 일 같아서. 그쵸. 네, 아, 남들 보면 부러워할 일이죠, 사실은. 맞아요. 그 돈맥경화도 돈맥경화 안 왔어요 아직? 그거는 잘 좀 버텼습니다 이번 달은. 남들은 또 돈맥경화를 부러워해요. 막상 당하면 미치겠는데. 아, 그렇죠. 맞아, 맞아. 막상 당하면 미치잖아요. 근데 뭔가 또 여기 아파. 잘 되는 사람들이 아픕니다. 이렇게 아파요. 아파. 경쟁 상태로. 그럼 구매 대행 그 얘기도 재밌잖아요. 어떻게 재밌진 않지. 아프지. 쓰리지. 생각하기 싫어요. 생각하기 싫어요? 조금 얘기해 주면 안 될까요? 제 상품이 있으니까 제 상품을 그대로 이제 그냥 캡처했어요. 뭐 수정한 게 아니라. 아니 보니까 네. 예전에 보여줬던 그 방식으로 들어왔다고 친다면 네. 전 링크를 모르니까 그때 보니까 이미지 그대로 가져가고 폰트 사이즈만 좀 바꾼 것 같은 이제 느낌인데. 그 업체가 있었는데 이제 네. 다른 업체. 또 다른. 네. 다른 업체는 이제 그냥 캡처를 한 거죠. 캡처해서 이제 그 그대로- 당시 그 업체는 물리쳤잖아요. 네.
근데 또 다른 업체가 또 들어온 거네. 이제 그 물리친 업체는 이제 몰이 날아가고 이제 다른 업체가 이제 똑같이 그러니까. 들어왔고 그 이 업체는 거기서 이제 좀 물건 팔고 있고 또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이제 똑같이 뺏겨서 하고 있어서 이제 계속 신고하고 뭐 했죠. 이제 걔들은 어떻게 하냐면 낮에는 쿠팡이 일을 할 때는 매칭을 안 걸어요. 쿠팡이 퇴근하면 매칭을 걸어요. 아 진짜? 그래서 진짜? 한 몇 날 며칠 계속 그래요. 신고하면은 쿠팡에서는 아 판매가 지금은 안 하는 제품이니까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제 메일이 와요. 와. 그러면 또 저녁이 되면 또 매칭을 걸고 또 다음 날 되면 또 매칭 풀고 신고하면 매칭 풀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력들을 다 이제 캡처를 다 해놨죠. 그래서 이제 그걸 신고를 다시 했죠. 얘네들이 이렇게 계속 매칭을 걸고 풀고를 반복하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속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신고하니까 이제 그 다음 날 매칭이 풀리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매칭을 안 하는데 그리고 나서 또 한 며칠 지나니까 또 다른 업체가 또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들어오는 거죠. 캡처를 딱 떠서 이제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신고를 하죠. 근데 신고를 하려고 보니까 형태가 비슷하고 이제 그 사람들의 이제 다른 그 몰에 들어가서 이제 보면 리뷰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뭐 그 업체랑 또 비슷하고. 그 업체랑 비슷하고. 네. 같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죠? 그 이제 예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역시 아파. 그러면 어차피 똑같은 방법으로 또 다시 물리쳐야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상품을 버리기 너무 아깝잖아요. 네. 그 월급 수준인데 어쨌든 잘 방어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건은 좀 애매해요. 아직 브랜딩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물론 상표권은 내놓긴 했지만 상표권을 안 쓰면서 지금 침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제품에 대해서 디자인권이 만약에 국내에 없으면 네. 한번 그 공급처하고 얘기해서 한국의 디자인권을 본인이 내시면 되죠. 그거 마치고 조금 더 얘기 드릴게요. 네. 아무튼 뭐 상표권이 안 된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방어하는 방법을 찾아서 방어하셔야죠. 그 디자인권으로 하더라도 예를 들면 매칭 걸면 또 풀어야 되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죠. 네. 계속 그걸 반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법적인 효력이 생기기 시작. 네. 그러면 걔들은 내용 증명 받고 바로 법적 대응을 받기 때문에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못할 거예요. 지금은 그냥 쿠팡 시스템 안에서 아 이게 얘가 내 거 뺏겼어요. 이 정도의 어떻게 보면 고자질하는 정도인데 그때는 법적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또 다른 파워가 생깁니다. 그럼 제가 또 신고를 해서 또 변호사 선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네. 내용 증명만 보내도 충분히 되죠. 내용 증명은 저번 때도 샘플 보내드렸잖아요. 네. 그런 걸로 보내면 되죠. 그러면 아 얘들이 그냥 버티진 않는구나 이런 정도의 위압은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시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어쨌든 급성장 하시는 게 속도가 너무 빨라서 지금 거의 번아웃도 왔다고 아까 얘기하던데 어떤 류의 번아웃인가요? 이제 반품 지옥에 빠지고 아니, 반품 지옥에 빠지고 이제 생각지도 못한 데서 이제 반품 때문에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거든요. 반품 스트레스 장난 아니에요. 네. 특히 시즌템은 네. 몰려서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반품이 한꺼번에 오는데 꾸준하면 그만큼 캐파를 조절하면서 네, 이렇게 네, 조절하는데 그렇죠. 한 번 푹 뜨기 때문에 어우 스트레스 장난 아니죠. 네. 그리고 이제 반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순서도 고객 지원에서 이제 고객 긴급 문의해서 그것도 눌러줘 클릭해주고 이것도 클릭해주고 해야 되는 절차들이 네, 절차들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너무 번거로운 거죠. 안 해도 될 일을 써야 되는 거 아니죠. 그거는 해야 될 일이에요. 네, 해야 될 일인데 어떻게 보면 좋은 상품이면 반품이 없는 상품이면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건데 이제 시즌 그러면 또 네. 마진율이 줄어들고 그렇죠. 항상 네. 그거에 대한 밸런스가 있죠. 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고 항상 맞아요. 시장은 그렇게 들어갑니다. 네. 맞습니다. 의류도 마찬가지고 네. 모든 건 다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도 기획에 대한 스모라는 개념 알려드렸잖아요. 그 설명을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기획부터 개발, 그 다음에 제조, 마케팅까지 이루어지는 그 루트에서 정말 중요한 축은 대충, 적당함 이게 틀이거든요. 적당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데 10%는 좀 높아요. 높고 5% 미만이면 그냥 손절 처리하고 끝내는 게 운영하는데 정신성에 이롭죠. 근데 그거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제조처를 계속 푸시를 해야죠. 실제로 최근에 이제 제 제자 중에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10%가 뭐야? 더 많이 분량이 났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미치겠대. 그래 판매를 해야 되는데 판매는 잘 되는데 고객이 막 클레임을 하니까 미치겠는 거죠. 그래서 얘기를 했던 게 그 판매처도 팔고 싶어 한다. 근데 그 이야기들을 피드백 해가지고 그걸 개선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요청을 하면 결국엔 지금 막아내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개선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줄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10%였으면 점점 피드백을 계속해서 그 동일한 문제를 계속 줄여주는 게 좋죠. 그럼 그렇게 되면 그 상품이 진짜 효자 상품이 되고 신경 안 써도 되는 상품이 되는 거죠. 처음에 출시하면 불량률은 원래 많습니다. 모든 제품이 다 그래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가 아니고 이제 작년에부터 이제 팔던 제품이고 약간 그러면- 재고조리 같은 느낌이었어. 재고를 진짜 잘 떨어진 거죠. 그래요? 그런 느낌이었죠. 뭐 어쨌든 그 경험점도 이을 수 있죠. 내년에 또 유사한 상품, 맞아요. 내년 개선품 뭐 모델 2로 내놓는다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니까 버릴 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큰 로드맵을 그린다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 쪽으로 점점 줄여가면 나중엔 스테이블해진다, 안정화가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고생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해야죠. 이제 트래픽이 이제 시작인데 앞일이 눈에 보입니다. 익숙해질 거예요. 미안해. 미안해. 해줄 말이 그밖에 익숙해질 겁니다. 저처럼. 터치골드님 근황 한번 네. 소개해 볼까요? 저는 뭐 비슷한데 먼저 겪은 것 같아요. 그 터졌던 의류가 사실은 맨 처음에 제가 도매매에서 그걸 판매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도매매 그 판매처 자체가 상품 품질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보내니까 반품률이 사실 그때는 좀 많이 엄청났거든요. 엄청났죠. 그래서 그 반품을 이제 플레이오토로 하기 쉽도록 반품 접수를 하고 제가 그 송장 관리하고 하는 거를 이제 반복하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틀을 만들어 매뉴얼 그러니까. 같은 걸 만들어 놨다 보니까 이제는 루틴이 딱 잡혔어요. 그래서 오전에 와서 예전에는 막 반품 처리부터 하고 뭐 이랬던 거를 이제 그런 상황을 안 겪죠.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루틴을 잡아놓고 그리고 오전에 그런 걸 하고 나면 기운이 좀 빠지더라고요. 반품 이런 거 별로 부정적인 요거는 이제 이탈을 네, 하죠. 그쵸. 그래서 그거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오후 시간에 했어요. 송장 다 처리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뒷시간에 반품 처리를 이제 시작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안심번호도 사실은 여러 명 거를 껌껌이 따로따로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것도 한꺼번에 딱 하면은 엄청 빨리 끝낼 수 있더라고요. 그쵸. 네. 그래서 한 번에 해서 딱 등록하고 그리고 다 처리하고 그리고 또 쿠팡 가서 그 운송장 나온 거는 거기다가 입력해주고 그러면 뭐 그런 식으로 하니까 좀 빨리 진행이 되고 지금 중요한 대목인데 원래 동일한 일은 뭉쳐서 한 번에 해결하는 게 이 가속이 붙기 때문에 빨라요.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못했어요. 막 버벅거리고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반품 처리했다가 주문 처리했다가 막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럼 안심번호는 어떻게 알아냈어요? 몰라요? 안심번호를 어떻게 알아내요? 네. 고객 안심번호 알아내는 거. 네. 지금 사회하는 거죠. 네. 아니 몰라서 진짜 모르고 사회도 하고 싶어.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뭘 아니 몰라요. 안심번호 알아내는 방법은 알죠. 실번호. 네. 응, 그거 전화해서 응. 응. 알아내는데 그거를 그냥 한 번에 연결해서 그냥 쭉쭉쭉 한 번 통화로 한 번 통화로 이제 네. 계속 반복하는 거죠. 네. 아 그렇게. 한 번에 반복해서 플레이오토에다가 사실은 실번호를 거기다 넣어놔야 제가 나중에 반품 처리할 때 그쪽에 만약에 도매처가 있다면 거기도 실번호를 알려줘야 되고 내가 직접 보낸 것도 실번호를 알아야 그 택배기사한테 전해줘야 그 회송이 제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안 그러면은 이게 미처리가 돼서 물건이 계속 고객한테 있는 거예요. 회수가 안 되고. 여기서 제가 하는 노하우는 하는 게 있어요. 오. 안심번호를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쿠팡에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고객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거나 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전에 그 리스트를 다 만들어가지고 문자를 다 보내요. 한 번에. 아, 고객들한테? 네. 실번호 없으면 택배기사님 반품 회수 안 한다. 문자 보내주세요. 해서 오전에 보내면 오후쯤 되면 한 8, 90%는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안 온 사람들만 이제 쿠팡에 전화해서 이제 안심번호 확인하는 거죠. 그럼 좀 더 빠르겠다. 고객님 성함만 알려주세요 하면은 이제 성함이 오면은 전화번호 뜨잖아요. 그러니까 성함만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면 돼요. 나 자꾸 웃음이 나서 큰일 났네.
아 진짜 중요한 꿀팁을 알려주고 있는데 아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그 정리하자면 한두 건이 아니고 20개, 30개 막 반품이 오면 이걸 처리하는 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그래서 중요한 꿀팁을 지금 알려주셨는데 문자로 컴퓨터에서 문자로 보내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문자로 반품을 할 거니까 실번호가 있어야 된다. 실번호가 없으면 반품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페널티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다음에 문자를 보내면 문자로 실번호가 훼손되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 80%, 90%가 회신이 되니까 나머지 10%, 20%만 전화를 해서 쿠팡에 전화해서 실번호를 따내면 된다. 정말 중요한 꿀팁이에요. 근데 쿠팡 같은 경우는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안 되잖아요. 다 들어야 되잖아. 그치. 1번 뭐, 아, 2번 맞아요. 뭐. 네. 그치. 그리고 잘못 누르면 다시 해야 돼. 아, 그냥 끊어버리고. 그리고 조금만 늦어도 아니 빨리 하고 싶어서 어. 빨리빨리 1분 누르고 있으면 끊어버려. 그러니까. 네. 아 이거 많이 해보시면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될 겁니다. 그리고 그거 기계가 하는 말인데 마지막에 끊을 때는 화내는 것 같지 않았어요? 나 정말 얘가 짜증내면서 전화를 끊네?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이 스스로 사업을 하다 보면 문제는 항상 생깁니다. 문제는 생겨야 그게 사업이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스스로 또 해결하신 거예요. 사실 이거를 처음에 반품 맞았을 때 저도 대표님하고 똑같이 되게 스트레스였고 판매를 하려고 영업을 하고 내가 좀 더 다른 상품을 찾고 뭔가 매출을 늘리는데 집중해야 되는데 내가 계속 반품 지옥에 빠져 있는 기분이 드니까 처음에는 엄청 나도 스트레스였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지나면 좀 익숙해져요. 그게 하루에 몇 건 반품 받아봤어요? 반품 또 배틀인가요? 또 배틀인가? 반품 배틀인데. 나 반품 몇 내가 건? 진 것 같아요. 말 안 해요. 이미 졌을 것 같아요. 자, 몇 대 몇? 몇 개? 30개 받아본 것 같아요. 30개. 네. 졌어요. 자기만의 프로세스로 좀 극복을 하신 상태고 그렇죠. 근데 반품을 그렇게 처리하는 거는 그렇게 했지만 또 어쨌든 반품을 줄여 나가는 것도 해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라서. 내가 묻고 싶은 거 그거. 예, 예. 그래서 사실 검수를 안 하고 그 도매처에서는 보내다 보니까 그걸 몇 번 제가 얘기를 했어요. 검수를 좀 꼼꼼히 해달라. 그랬는데 그 개선이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사입을 해서 제가 검수하고 제가 반품률을 줄일 수 있도록 조금 품질을 좀 검사를 해서 보내니까 반품률이 좀 줄더라고요. 예, 약간 그런 거죠. 근데 또 중국 판매자 자체가 물건 상태가 너무 안 좋은 걸 보내니까 사실 거기서 허들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든 이거를 빨리 또 헤쳐나가야 되겠다 해서 사실은 저는 중국 판매자하고 소통을 조금 하는 편이라서 이런 게 왔다. 이거 다음에 보낼 때는 이런 게 없도록 좀 해달라. 그랬는데 처음에 700장 구매하고 번째 6월 초에 1000장이 왔거든요. 700장보다 헐 줄었어요. 반품. 그러니까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일단 몇 개 나왔지만 그거를 얘기하니까 다음에 보낼 때 교환 처리해서 보내주겠다 하더라고요. 추가 물량으로. 네. 그렇게 처리를 해나가니까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다 정도까지는 왔고요. 그래도 이게 품질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것 때문에 시간을 들여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대표님이 그때 그 알려주신 중국에 현지에 계신 현지에 계신 의류 분, 전문가. 네. 그분하고 한번 진행을 해볼까 지금 다음 주문량은. 저는 추천합니다. 네. 똑같은 얘기인데 단가 싸움인데 싸면 그만큼 불량률이 많아요. 근데 조금 더 비용을 해서 분량을 줄이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될 거냐. 물론 초기 사입품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모드니까 분량이 있어도 팔리느냐 시장성을 보는 게 더 중요하겠지만 나중에 이제 스테이블하게 안정화 기간을 가려면 비용을 조금 더 쓰더라도 분량이 주는 게 더 나한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사용하시라고 알려드린 거고 그 다음에 좋은 직구도 제가 계속 소개하잖아요. 물론 광저우에서 오는 게 조금 더 비싸긴 하지만 정확하게 제조에서 얘기할 때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게이트 체크라고 해요. 게이트 체크. 이 제품이 여기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다음 땡구로 넘어가는 이 사이가 게이트거든요. 그럼 여기서 넘길 때 판매처에서 넘길 때 한번 검수를 해주고 그 다음에 판매처에서 배송지로 왔으면 배송지에서 게이트 체크 한번 더 해주고 들어왔을 때 내가 또 한번 검수해주고 하면 완벽해지겠죠. 그런데 내가 안 할 만큼 앞단에다가 푸시를 해주고 내가 일을 덜하게 만드는 그런 게이트 체크를 강화시키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용도로 사용하시라고 안내 드린 거죠. 맞아요. 말은 쉽다 그죠?
푸시 네, 푸시. 잘라주세요. 그러면 터치골드님 수익 변화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까 이제 네. 그 복분자님의 속도도 장난 아닌데 터치골드님이 더 가팔랐던 것 같아요, 사실은. 1월달에 매출이 어느 정도였죠? 150? 네, 뭐 그 정도였죠. 네. 150. 2월은 기억이 안 나요, 나. 300. 기억 안 나죠? 350인가 그 정도로 아, 기억하는데 네. 3월 달에 500이었고 4월 달에 2,500이었고 5월 달은 어떻게 돼요? 5월에 됐죠. 네, 맞아. 됐어요.